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과로에 의한 사망과 산재 처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 유족인 배우자의 이름을 성춘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의 이몽룡은 무역회사의 자재 담당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평소에도 저녁 10시 이후에나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접대가 있는 날에는 새벽에야 퇴근하기도 하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는 1박 2일로 지방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몽룡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춘향이 있었습니다. 이몽룡과 같이 과로로 사망을 해서 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는 재해 발생 원인 및 상황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 원인 및 상황란에 간단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기재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과 같이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 원인 및 상황란에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고와 달리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로가 있어야 산재가 인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는 과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의한 과로, 둘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과로, 셋째,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과로 상황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어야 산재가 인정됩니다. 그 중에서 첫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의한 과로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과로란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업무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몽룡의 경우에는 평소 협심증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기 힘들까요? 기존 질병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이 기존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과로가 인정된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산재 불승인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사망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로에 의한 사망과 산재 처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시 산재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